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는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분들,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혈당이 걱정되시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흰 쌀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평생 즐겨 드시던 전통 음식들을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50대, 60대, 심지어 70대라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분들의 혈당 관리를 도와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와 극단적인 식단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 진단을 받으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라는 말씀만 듣고 돌아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일주일은 열심히 참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평생 먹어온 음식들을 갑자기 다 끊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다릅니다. 극단적으로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에 좋은 것들을 더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어릴 적부터 먹어온 익숙한 식품들 말이죠. 그런데 이 식품들이 놀랍게도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에서 혈당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식품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7가지 기적의 식품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닙니다. 각 식품이 왜 좋은지, 어떤 성분이 혈당을 조절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루 식단 예시도 보여드릴 겁니다. 아침에는 뭘 먹고, 점심에는 뭘 먹고, 저녁에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은지 실제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지르시는 4가지 흔한 실수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만 피하셔도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나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가벼운 운동 방법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마라톤 뛰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식사 후 15분만 걸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65세인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식단이 비싸지 않을까요? 이미 당뇨 약을 먹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흰 쌀밥을 정말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가 비싼 약 없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여정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7가지 식품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몸속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조금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진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점심에 따끈따끈한 흰 쌀밥 한 공기를 드셨습니다. 그 위에 조금 달달한 불고기 몇 점, 그리고 입가심으로 떡볶이 한 조각까지 드셨다고 칩시다. 맛있죠? 정말 맛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게 소울 푸드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는 조용한 폭풍이 시작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걸 혈당 스파이크 혹은 혈당 폭발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글루코스 스파이크 혹은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왜 롤러코스터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드신 그 밥과 떡볶이는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입으로 들어가서 위와 소장을 거치면서 점점 더 작은 조각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이라는 아주 작은 당 분자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이 장벽을 통과해서 혈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상적인 공복 혈당은 보통 100 정도입니다. 그런데 흰쌀밥과 떡볶이처럼 빠르게 소화되는 음식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혈당이 100에서 200으로 치솟습니다. 2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췌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췌장은 혈당이 올라가는 걸 감지하는 순간 비상벨을 울립니다. 그리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급하게 분비합니다. 인슐린은 마치 열쇠와 같습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열쇠 말이죠.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주면 당이 들어가고 그러면 혈당 수치가 다시 내려갑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속도와 강도입니다. 혈당이 너무 빠르게, 너무 높이 올라가면 췌장은 미친 듯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마치 소방관이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것처럼 말이죠.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쏟아부어서 급하게 혈당을 끌어내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이번에는 너무 빠르게 떨어집니다. 200이었다가 갑자기 80, 70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갑자기 피곤함을 느낍니다. 졸립니다. 머리가 멍해집니다. 힘이 쭉 빠집니다. 그래서 또 뭘 찾게 되나요? 달달한 커피, 과자, 빵, 이런 걸 찾게 됩니다. 그러면 또 혈당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이 또 일합니다. 그러면 또 혈당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하루 종일 혈당이 위아래로 요동치는 겁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우리 몸은 회복력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게 매일 매 끼니마다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흰 쌀밥, 점심에 흰 쌀밥, 저녁에 흰 쌀밥, 간식으로 빵과 과자. 이렇게 10년, 20년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췌장이 지쳐갑니다. 매일 미친 듯이 인슐린을 쏟아내야 하니까 결국 기능이 떨어집니다. 마치 기계를 과부하로 계속 돌리면 고장 나듯이 말이죠. 둘째, 혈관이 상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됩니다. 그러면 동맥경화가 시작되고 심장병,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세포들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에는 인슐린이 세포 문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문을 두드리니까 세포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 또야. 난 이미 배부른데 왜 자꾸 당을 넣으려고 해. 그래서 세포가 문을 꽁꽁 걸어 잠깁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는 혈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췌장은 더 빨리 지쳐갑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당뇨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는 그날 갑자기 병이 생긴 게 아닙니다. 그날은 단지 병이 드러난 날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10년, 15년, 어쩌면 20년 전부터 조금씩 몸이 망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일어나는 그 작은 혈당 스파이크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뇨 진단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지금 혈당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흰쌀밥 위주로 드시고 빵을 자주 드시고 단 음식을 좋아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췌장은 지쳐가고 있고 혈관은 상처를 입고 있고 세포는 인슐린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무섭습니까? 네, 무섭습니다. 저도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거든요.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나쁜 사이클을 끊고 좋은 사이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7가지 기적의 식품입니다. 이 식품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췌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줍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이 식품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 지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적의 식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기다리던 부분입니다. 7가지 기적의 식품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떤 성분이 작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콩입니다. 콩과 콩으로 만든 모든 식품들이 해당됩니다. 두부, 두유, 된장, 청국장, 콩나물. 이 모든 게 첫 번째 기적의 식품입니다. 콩이 왜 좋을까요?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져 있는데 혈당 조절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입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콩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콩 제품을 많이 먹는 사람들과 적게 먹는 사람들을 비교했더니 콩을 많이 먹는 그룹이 제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47%나 낮았습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아침에 두유 한 잔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시판 두유 말고 집에서 직접 만드신다면 더 좋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저녁 식사에 두부 요리를 한 가지 추가하십시오. 두부 조림, 두부 샐러드, 순두부찌개, 뭐든 좋습니다. 된장찌개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콩을 발효시킨 된장은 단순한 콩보다 더 많은 유익균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콩을 볶아서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한 불에서 노릇노릇하게 볶으면 고소한 맛이 나는데 이게 과자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출출함을 달래줍니다. 두 번째 식품은 미역입니다. 미역뿐만 아니라 다시마, 김, 파래 등 모든 해조류가 해당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미역국을 빼놓을 수 없죠. 생일날 미역국, 산후조리할 때 미역국. 우리 문화에서 미역은 장수와 건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었던 겁니다. 미역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미끈미끈한 점액질입니다. 이 점액질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마법을 부립니다. 알긴산은 물을 만나면 젤리처럼 변합니다. 그래서 위장에서 음식물과 섞이면 전체적으로 끈적끈적한 덩어리를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이 장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쉽게 말해서 미역이 당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빨리 가지 마. 천천히 가.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미역국을 함께 먹으면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완만한 언덕길이 되는 겁니다. 또한 미역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해야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면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효율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미역에는 철분도 많아서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빈혈이 생기기 쉬운데 미역이 이것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 식사에 미역국을 한 그릇 추가하는 겁니다. 크게 만들 필요 없습니다. 작은 대접으로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식사를 시작할 때 이 미역국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밥을 먹기 전에 국부터 한두 숟가락 드십시오. 그러면 위장에 미리 알긴산층이 깔리고 그 위에 밥이 들어오면 흡수가 느려집니다. 미역뿐만 아니라 다시마도 훌륭합니다. 국물을 낼 때 다시마를 넣으시면 감칠맛도 나고 알긴산도 섭취하게 됩니다. 김도 좋습니다. 김은 간식으로도 좋고 밥과 함께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시판김은 소금과 기름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 가능하면 무용김을 선택하십시오. 세 번째 식품은 김치입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모든 발효식품이 해당됩니다. 김치는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그런데 김치가 단순히 맛있는 반찬이 아니라 건강식품이라는 건 아시나요? 특히 혈당 조절에 탁월합니다. 왜일까요?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엄청나게 증식합니다. 이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당 흡수가 조절되고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됩니다.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된다는 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췌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또한 발효 과정에서 배추 속의 당분이 유산균에 의해 소비됩니다. 그래서 김치는 생배추보다 당 함량이 낮습니다.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유기산들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8주 동안 매일 김치를 먹은 그룹과 먹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김치를 먹은 그룹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김치가 좋을까요? 중요한 건 충분히 발효된 김치입니다. 갓 담근 김치보다는 일주일 이상 익은 김치가 좋습니다. 신맛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가 유산균이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물론 너무 시면 먹기 힘드니까 적당히 익었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김치가 너무 짜면 안 됩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혈압에 안 좋으니까요. 요즘은 저염 김치도 많이 나오니 그런 걸 선택하시거나 집에서 담그실 때 소금을 조금 덜 넣으십시오. 김치 외에도 된장, 청국장, 젓갈 같은 발효식품들도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청국장은 나토균이 들어있어서 혈전 예방에도 좋습니다. 매일 한 끼에 청국장찌개를 드신다면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버섯입니다. 모든 종류의 버섯이 다 좋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한국 사람들은 버섯을 참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버섯이 혈당 조절에 이렇게 좋은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버섯의 핵심은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식이섬유입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합니다. 미역의 알긴산과 비슷하죠. 그래서 위장에서 음식물과 섞이면 전체적으로 끈적끈적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런데 버섯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진행된 한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흰 쌀밥만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흰 쌀밥과 버섯을 함께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식후 혈당을 측정했더니 버섯을 함께 먹은 그룹의 혈당 상승폭이 30%나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다음 식사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점심에 버섯을 먹으면 저녁 식사 때도 혈당이 덜 오르는 겁니다. 이걸 학자들은 제2식사 효과라고 부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버섯의 식이섬유가 장에 오래 머물면서 다음 식사 때도 계속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버섯은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100g을 먹어도 2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포만감은 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고 일석이조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이나 찌개에 버섯을 넣는 겁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미역국, 어디에나 버섯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볶음 요리에도 버섯을 추가하십시오. 버섯 자체를 메인으로 해서 버섯 볶음을 만드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은 버섯을 요리할 때 기름을 조금만 사용하는 겁니다. 버섯은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많이 쓰면 칼로리가 높아집니다. 물을 조금 넣고 쪄서 익히거나 아주 약간의 기름만 두르고 볶으십시오. 5번째 식품은 달걀입니다. 달걀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습니다. 달걀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오래된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신 연구들을 보면 하루에 달걀 1개 정도 먹는 건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달걀이 혈당 조절에 왜 좋을까요? 첫째, 달걀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왜 중요할까요?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당 저장고이자 당 소비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액 속에 당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당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근육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을 저장할 공간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오릅니다. 근육이 당을 쏙쏙 흡수해버리니까요. 노인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근육량이 1kg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12%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집니다. 60세 이후로는 1년에 평균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둘째,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한 개에 1g도 안 됩니다. 그래서 달걀 자체는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포만감은 오래갑니다. 아침에 달걀 2개를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픕니다. 셋째, 달걀에는 콜린이라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콜린은 뇌 건강과 신경 기능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콜린이 이걸 막아줍니다. 또한 달걀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 중 하나가 망막병증인데 달걀이 이걸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삶아서 먹거나 찌는 겁니다. 기름에 튀기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트랜스 지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달걀 2개 정도를 삶아서 드십시오. 혹은 달걀찜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팁은 달걀을 다른 채소들과 함께 먹는 겁니다. 달걀 자체로도 좋지만 시금치나 양파, 버섯 같은 걸 넣어서 스크램블이나 오믈렛을 만들면 식이섬유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6번째 식품은 닭고기입니다. 특히 닭가슴살과 닭다리살이 좋은데 껍질은 벗기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닭고기가 혈당 조절에 좋은 이유는 달걀과 비슷합니다. 바로 단백질 때문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단백질이 약 23g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1g밖에 안 됩니다. 탄수화물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 영양 구성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많으면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집니다. 이걸 막으려면 운동도 해야 하지만 단백질 섭취가 필수입니다. 닭고기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실제로 영양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하루에 단백질을 체중 1kg당 1g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근육량이 훨씬 잘 유지되었고 공복 혈당도 낮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을 싫어하십니다. 왜요? 퍽퍽하고 맛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닭가슴살을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요리하기 전에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십시오. 물 1컵에 소금 1티스푼 정도 녹인 물에 담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닭가슴살이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해집니다. 둘째, 세게 익히지 마십시오.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거나 찌는 게 좋습니다. 삶을 때도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서 여열로 익히십시오. 그러면 촉촉하게 익습니다. 셋째, 한국식으로 요리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삼계탕이라는 훌륭한 요리가 있습니다. 닭을 인삼, 대추, 마늘과 함께 푹 고아서 먹으면 정말 맛있고 건강합니다. 혹은 닭다리살을 이용해서 찜닭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설탕을 많이 넣지 마시고 간장과 마늘, 생강으로 간을 하십시오. 일곱 번째, 마지막 식품은 귀리입니다. 통귀리 혹은 오트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귀리가 특별한 이유는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이기 때문입니다. 흰쌀은 쌀겨와 배알을 다 벗겨낸 겁니다. 그래서 속살만 남았죠. 그런데 바로 그 벗겨낸 부분에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가득했던 겁니다. 귀리는 그걸 다 살려둔 겁니다. 귀리에는 식이섬유가 흰쌀의 약 10배 정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버섯에서 말씀드린 그 베타글루칸입니다. 이게 젤을 형성해서 당 흡수를 늦춥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12주 동안 매일 아침 귀리를 먹은 그룹과 흰쌀밥을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귀리를 먹은 그룹이 평균 공복 혈당이 15 정도 낮아졌고 체중도 2kg 정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특별히 칼로리 제한을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또한 귀리는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아침에 귀리죽을 드시면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픕니다. 그래서 간식을 찾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루 총 칼로리 섭취가 줄어듭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귀리죽을 끓여 먹는 겁니다. 물이나 우유에 귀리를 넣고 5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과일이나 견과류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혹은 한국식으로 비빔밥처럼 만들어도 좋습니다. 귀리를 밥 짓듯이 해서 그 위에 나물과 달걀, 고추장을 올려서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 수 있지만 며칠 먹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쌀에 보리를 섞어서 밥을 지으면 식이섬유가 늘어나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집니다. 처음에는 쌀 대 보리 비율을 7대 3 정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러다가 점점 보리 비율을 높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7가지 기적의 식품입니다. 콩, 미역, 김치, 버섯, 달걀, 닭고기, 귀리. 어떻습니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죠? 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것들입니다. 단지 이걸 의식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식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하루 식단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귀리죽 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여기에 두유를 조금 넣으면 더 고소합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1개, 작은 미역국 1그릇, 김치 조금을 곁들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이 식단의 영양 구성을 보면 탄수화물은 뒤리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통곡물이라 천천히 흡수됩니다. 단백질은 달걀과 두유에서 나옵니다. 식이섬유는 귀리와 미역에서 나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김치에서 나옵니다. 완벽한 조합입니다. 점심 식사를 보겠습니다. 밥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밥을 드셔도 됩니다. 단, 양을 줄이고 잡곡을 섞으십시오. 반 공기 정도만 드시고 흰쌀과 보리를 반반 섞으십시오. 그리고 메인 반찬으로 닭가슴살 샐러드나 닭고기 구이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나물 반찬 2~3가지, 버섯 볶음, 김치, 된장찌개를 곁들입니다. 중요한 건 먹는 순서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된장찌개를 1~2숟가락 드십시오. 그 다음 김치와 나물을 먹습니다. 그 다음 닭고기를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습니다.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국과 채소를 먹으면 위에 식이섬유층이 깔리고 그 위에 단백질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드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저녁은 가볍게 먹는 게 좋습니다. 버섯 전골이나 두부찌개를 메인으로 하고 생선 1토막, 나물 몇 가지를 곁들이면 됩니다. 밥은 안 드셔도 되고 드신다면 정말 조금만 드십시오. 그리고 저녁은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사이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소화액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간식이 필요하다면 볶은 콩이나 견과류 1줌 혹은 방울토마토 몇 개 정도가 좋습니다. 단, 과자나 빵은 피하십시오. 이렇게 먹으면 하루 총 칼로리는 대략 1600에서 1800 정도 될 겁니다.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이가 들면 활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더 중요한 건 칼로리보다 영양 밀도입니다. 칼로리는 적지만 영양소는 가득한 식단인 겁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저지르시는 4가지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실수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극단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혈당이 걱정되니까 거의 굶다시피 합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거나 밥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체중이 빠지고 혈당도 내려갑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근육도 함께 빠지거든요. 근육이 빠지면 나중에는 오히려 혈당 조절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난 당뇨 약 먹으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폭식을 합니다. 흰 쌀밥을 2공기씩 먹고 빵과 과자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약은 보조수단일 뿐 식단이 근본입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도 너무 많게도 먹지 마십시오. 적당히 규칙적으로 영양 밀도 높게 먹으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아침 안 먹어도 배 안 고파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 때 혈당이 더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이걸 학자들은 보상 효과라고 부릅니다. 몸이 오랫동안 굶었다가 갑자기 음식을 받으면 과잉 반응을 하는 겁니다. 또한 아침을 거르면 하루 종일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줄어들고 신진대사도 느려집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체중이 늘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아침이 입맛이 없다면 억지로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뭔가는 드십시오. 달걀 1개와
두유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뺄 것만 생각하고 더할 것은 생각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금지 목록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 결국 폭식하게 됩니다. 발상을 바꾸십시오. 뭘 빼지가 아니라 뭘 더하지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미역국을 더했구나. 오늘 버섯을 더 많이 먹었구나. 오늘 김치를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좋은 음식들이 나쁜 음식을 밀어냅니다. 배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좋은 걸 많이 먹으면 나쁜 걸 먹을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실수는 기록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좋아지지?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정확히 뭘 먹었는지 기억을 못 합니다. 혈당을 언제 갰는지도 기억을 못 합니다. 기록하십시오. 노트에다가 매일 뭘 먹었는지 적으십시오. 그리고 혈당을 아침, 점심, 저녁 식전 식후로 재서 적으십시오. 그러면 패턴이 보입니다. 아, 내가 빵을 먹었을 때 혈당이 확 올랐네. 미역국을 먹었을 때는 덜 올랐네.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효과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마라톤을 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걸 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특히 식후에 걷는 게 중요합니다. 밥을 먹고 나서 15분만 걸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식후에 걷기를 하면 근육이 움직입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혈액 속에 당을 가져다 씁니다. 그러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당이 처리되는 겁니다. 췌장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실제 연구를 보면 식후에 15분 걷기를 한 그룹과 안 한 그룹을 비교했더니 걷기를 한 그룹의 식후 혈당 피크가 30% 정도 낮았습니다. 단지 15분 걷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걷기 외에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도 좋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동작을 10번씩 하루에 3번만 해도 허벅지 근육이 강화됩니다. 허벅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덩어리입니다. 여기가 강해지면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다만 운동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무리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10분, 15분으로 늘리십시오. 둘째,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멈추십시오. 무리하면 안 됩니다. 셋째, 운동 강도는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하십시오. 숨이 너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면 너무 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십시오. 운동 전후로 물을 마셔서 탈수를 방지하십시오. 또한 좋은 운동화를 신으십시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지니까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어야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4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는 이미 65세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70대, 80대 분들도 식단을 바꾸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서 혈당이 개선된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계속 새로 만들어집니다. 장내 환경도 바뀝니다. 근육도 자극을 주면 다시 자랍니다.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12주 동안 식단 개선과 가벼운 운동을 했더니 평균 공복 혈당이 20 정도 낮아졌고 일부는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2주면 3개월입니다. 단 3개월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런 식단이 비싸지 않을까요? 저는 연금으로 살고 있는데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렴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식품들이 뭔가요? 콩, 미역, 김치, 버섯, 달걀, 닭고기, 귀리. 이게 비쌉니까? 전통 시장에 가시면 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시장에 가시면 더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상인들이 다 팔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건 한 번 사면 한 달은 쓸 수 있습니다.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으로 사면 정말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십시오. 지금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까요? 당뇨 약값, 합병증 치료비, 병원 왕래 교통비. 이걸 다 합치면 엄청납니다. 그에 비하면 미역과 콩에 쓰는 돈은 투자입니다. 미래의 병원비를 아끼는 투자인 겁니다. 건강한 식단은 부자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전통 식단이 가장 건강하고 저렴합니다. 비싼 건 서양식 고기와 치즈, 수입 과일입니다. 우리 식단을 지키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세 번째 질문. 저는 이미 당뇨병 진단을 받았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식단을 바꿔도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당뇨약은 증상을 관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이 근본 치료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나서 약을 줄이거나 끊었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 혼자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식단을 개선하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약을 줄여볼까요? 라고 말씀하실 날이 올 겁니다. 또한 당뇨의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식단이 중요합니다. 당뇨의 무서운 점은 합병증입니다. 망막병증, 신장병, 신경병증, 족부궤양. 이런 합병증들을 막으려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식단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 질문. 흰 쌀밥을 정말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저는 평생 밥을 먹고 살았는데 아닙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밥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첫째, 양을 줄이십시오. 한 공기 드시던 걸 반 공기로 줄이십시오. 둘째, 잡곡을 섞으십시오. 흰쌀에 보리, 현미, 귀리를 섞으십시오. 처음에는 비율을 조금만 섞고 익숙해지면 점점 늘리십시오. 셋째, 먹는 순서를 지키십시오. 밥을 제일 나중에 드십시오. 국과 반찬을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십시오. 이것만 해도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밥 대신 다른 걸 드셔보십시오. 귀리죽이나 고구마, 호박죽 이런 걸 드시면 색다른 맛도 즐기면서 혈당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밥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밥만 먹는 겁니다. 밥만 2공기 먹고 반찬은 김치 한 조각. 이게 문제입니다. 밥은 반 공기 먹되 반찬을 푸짐하게 먹으십시오.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양 밸런스가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긴 여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이야기로 시작했죠. 혈당 스파이크, 췌장의 피로, 인슐린 저항성, 혈관 속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걱정하셨을 겁니다. 어쩌지? 나도 그런 상태일까? 하지만 그 다음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7가지 기적의 식품을 알게 되었죠. 콩, 미역, 김치, 버섯, 달걀, 닭고기, 귀리. 이 식품들이 어떻게 우리 몸을 치유하는지 배웠습니다.
구체적인 하루 식단도 보셨습니다. 흔한 실수들도 알게 되었고 가벼운 운동의 중요성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궁금증들에 대한 답도 얻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정보를 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보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게 됩니다. 대신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딱 하나만 바꾸십시오. 예를 들어 내일 아침에 미역국 한 그릇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다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변화를 일주일 동안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일주일 후에는 그게 습관이 됩니다. 이제 미역국 없이는 아침이 어색해집니다. 그때 두 번째 변화를 추가하십시오. 점심 먹고 15분 걷기. 이것만 추가하십시오. 그리고 또 일주일을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혈당 수치를 재봤더니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있을 겁니다.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수치가 정말 좋아졌네요. 약을 줄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약을 완전히 끊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겁니다. 요즘 뭐해? 얼굴이 좋아졌네? 그때 여러분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 건강 챙기고 있어. 정말 좋더라. 이게 제가 여러분께 바라는 겁니다. 단순히 혈당 수치가 좋아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손자들과 놀아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여행도 갈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 겁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사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7가지 식품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저는 미역국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달걀을 매일 먹어볼게요.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선언하면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룰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 주십시오. 제가 앞으로도 건강에 대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올릴 겁니다.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 건강, 치매 예방,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사는 모든 비결을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가족, 친구, 이웃, 혈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은 사랑입니다. 정보를 나누는 것도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녀들이 안심합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이미 늦었다고, 어차피 안 될 거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래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계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